우리 방송이 이렇게 맛있는 거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와 진짜 이거 맛깔스럽게도 담아놨다. 이 시간에 이걸 진짜 준다고? 맛있겠다. 근데 아침에 이 새벽에 네. 이 요리를 지금 구해오신 제작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지금 와. 거의 동이 이제 텄거든요. 저희가 녹화 기준은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맞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희가 스멜. 중식을 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 짜장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래. 혹시 그 재성 씨, 네. 아편 전쟁 아세요? 아편 전쟁은 제가 잘 알고 지금 있습니다. 뭔데? 요즘 뭐 황비용이라든지 영화 놈놈놈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아편 소굴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맞아. 아편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그 배경 이게 얘기해놓고 단어 설명하면 어떡해. 갑오로 일어난 개혁이 갑오개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본연애. 이제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아니 있겠네.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은이 자꾸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영국이 아편을 팔면서 그렇죠. 뭐 전쟁을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영국 전체에 홍차 붐이 일었어.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돼 온 물건이잖아요. 네. 대금을 은으로 지급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영국의 은이 이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요. 아이고. 아 그게 네.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미 아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기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북부에서 양귀비를 키운 다음에 이걸로 아편을 만들어서 중국에 뿌려요. 오, 심지어 그 황제조차 아편 중독이 된 거예요. 어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국이 다 아편 중독. 자, 근데 이 아편 전쟁과 이 짜장면과 무슨 관계냐? 그거. 지금 보시면 짜장면의 면발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미쳤다. 노란색이 아편 들어있어? 그래. 노란색이 아편이에요? 몰라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아편을 먹는다는 얘기잖아. 아니겠지. 그럼 아편 전쟁과 짜장면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 아편이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을 때 네. 제정신이 박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편 끊고 내가 갱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시 청나라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몸에 좋은 거 먹고 힘내가지고 아편 더 하자! 극복하자. 우리가 뚫자겠군요. 아자. 유턴했었어야 됐는데. 몸에 좋은 걸 찾았구나. 그래서 몸에 좋은 걸 찾았는데 네. 뭘 찾았냐면 조선 홍삼을 먹으면 힘이 난다. 우리나라 홍삼 좋죠.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조선 홍삼은 비싼 수입품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만 먹을 수가 있었고 네. 일반 서민들은 못 먹었어요. 네. 대체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지? 형사만큼 홍삼. 좋은 게 없는데. 뭘 찾았냐? 해삼. 해삼. 그걸 왜 글로 가요? 또? 해삼도 한자로 보면 바다에서 나는 삼이에요. 그러네.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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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베스트 퀄리티의 해삼은 어디 해삼이었냐면 산동반도 연태였어요. 그거 어디예요? 산동반도 연태? 그 중국이 우리 제일 가까운 데잖아. 아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워. 우리나라 가까워. 제일 가까운데. 연태. 연태 고량주. 거기구나. 술로 설명하니까 다 하네. 연태하면 몰라도 고량주 하니까 바로 하시네. 여기서 잡힌 해삼이 최고의 퀄리티였어요. 문제는 그때가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연태에서 잡은 그 해삼을 베이징 같은 내륙까지 운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퍼져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연태에 있던 요리사들이 이걸 운반할 방법이 없을까? 운반만 하면 대박이 나는데 네. 하다가 뭘 개발했냐면 식용소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식용소다를 푼 물에 해삼을 담궜다가 말리면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서 보는 건해삼이 나요. 건해삼. 이렇게 하면 부패 없이 베이징 같은 내륙에 우리가 운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건해삼.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 식용소다를 푼 물을 갖다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뭘 재활용할 방법이 뭐 없을까 하다가 이거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봤는데 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어. 하나가 뭐냐면 탄성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쫄깃쫄깃해지는구나. 10가닥, 20가닥, 30가닥.
숯하면 숯하면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면이 노란색이래요. 아 해삼 때문에 이게 식용소다. 식용소다. 그러면 언제부터 얘를 춘장에 비벼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춘장에 비벼 먹는 거죠? 춘장에 비벼 먹는 거죠. 요게 언제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산동반도 연태 네. 주변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대파, 예. 대파의 최고 생산지예요. 네. 아. 그래서 이 대파를 이제 그냥 먹긴 쓰니까 이 산동반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뭘 먹냐, 이걸 소스로 썼냐면 찍어 먹는 거. 네. 이게 면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면을 발효시킨 장 되게 뻑뻑하거든요. 네. 중국인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근데 이 면장을 계속 발효를 하면은 검은색이 돼요. 아 진짜요? 검은색이 돼요. 파가 한자로 뭐예요? 파. 왠지 아실 것 같아요. 파가 뭐지? 파? 몰라. 총, 총. 총이에요? 총 한자로 아 총자예요? 총자. 그래서 이 파를 찍어 먹는 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면장이라고도 부르고 아. 총장이라고도 불렀어요. 지금 그죠? 선생 약간 총장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선생님. 아니 왜냐면 춘장 자체가 춘이 봄춘자거든요. 네. 그 봄춘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맛있어서. 진짜가 본데요. 진짜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식용소다로 반죽을 한 노란색 면과 에헤. 파를 찍어 먹는 총장을 비벼 먹으니까 나름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탄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이게 탄생하고 얼마 후에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이죠. 임오굴란이라는 게 터져요. 재성 씨 임오굴란이란? 탤런트 이모 씨 아시죠? 이모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너무 곤란한 나머지 곤자를 군자로 발음해서 야 이거 참 곤란한데 그런 질문 게다가 곤란한데. 이모 씨가 음식을 좋아하셨잖아요. 네. 참으로 먹을 만하고. 너무 연결이 잘 돼. 난 저 형 물들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 이모굴란은 뭐 이렇게 제대로 그 군관들한테 제대로 지급할 걸 좀 지급하지 않아서 약간 파업 비슷하게 난 난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군이면은 군대 난이겠죠. 네, 맞아요. 차별 대우 네.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당시 고종 임금이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나눠가지고 구식군대를 차별을 했어요. 네. 근데 특히 구식군대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월급 봉급을 안 줬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면은 이제 안 되지. 예. 13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구식군대한테요. 봉급 받으러 오라고. 예. 가니까 쌀 반 모래 반인 거야 이게. 13개월 만에 아이고 1년 넘게 제대로 줬어야지. 기다렸는데. 열 받죠. 그래서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켰어요. 임오년에. 그래서 임오군란이거든요. 예. 그러면 월급 주면 되잖아 구식군대한테. 예. 고종이랑 명성왕후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청나라에 전화를 해요. 뚜루뚜루 지원금 보내달라고. 설마. 진짜로. 우리 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물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보니까 연태예요. 그래서 연태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육군 3,000명을 바로 제물포로 보냅니다. 3,000명의 병사들이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네. 그리고 40명의 요리사와 상인들이 따라 들어와요. 아, 그래서 음식 문화도 퍼지는 거예요? 그 40명이 네. 얼마 전에 만들어져 있던 이거 총장. 총장과 이 노란 면을 면. 비벼 먹는 거 이걸 먹기 시작한 걸 제물포에서 네. 이게 우리나라 짜장면의 시작으로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네. 이거 왜 넘어왔구나. 어디서 넘어왔는지 전쟁 때문에 넘어왔는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네. 인천 가셔가지고 데이트하시면서 네. 이 얘기하시면요 네. 결혼해요. 어머, 꼭 써먹어보세요. 아 근데 짜장면에 항상 우리가 같이 먹는 게 단무지잖아요. 그렇죠. 이 단무지도 그럼 중국 건가요? 단무지는 일단 시작은 일본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시작을 했죠 당연히요. 뭐야 이거? 근데 왜 함께 먹게 된 거예요? 청일 전쟁 때 뭐. 맞아요. 뭐야? 일단 요거 유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 전국 시대 100년 동안 싸웠어. 일본에서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맨밥만 먹었어, 백성들이요. 그래서 한 스님이 이런 백성들, 이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 굉장히 싼 반찬을 만든 거예요. 네. 무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네. 짠지를 만들어서 이걸로 밥을 먹어라. 맨밥만 먹지 말고. 백성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드디어 우리가 맨밥을 안 먹게 됐다. 그래서 이 음식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그 스님, 고마운 스님 이름을 붙이자. 그 스님 이름이 무엇인가? 아나타노 나마에와 난데스까? 했더니 그 스님 이름이 바로 닥광 스님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에이. 단무지 스님이었네. 이거 옛날 최불암 시리즈에서 본 거 같아. 아니. 아니 최불암 시리즈를 이게 베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많은데 아까 총장 이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솔직히 네. 이렇게 하더라는 설이고요. 썰이고.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거의 100%입니다. 다쿠왕 스님이라고 대사가 만든 거를 따서 이 음식 이름이 됐는데. 단무지 스님이네요. 단무지. 네. 근데 와. 다쿠왕 스님이 만든 이 단무지가 왜 중국 음식과 세트가 됐냐? 지금 아시아가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갑자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중국 음식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어요. 아. 밀가루도. 네. 그래서 특별한 날, 졸업식, 입학식, 이사간 날에 청요리를 먹는 게 그때부터. 그랬구나. 졸업식 날 또 많이 뭔가 먹었어. 큰 거를 졸업하고 네, 네. 나면 항상 귀한 음식. 네. 그렇잖아. 귀한 음식. 너무 좋았지. 그때 이제 이 청나라 요리 전문가들이 조선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이걸 비싸가지고 네. 누구한테 팔까 하다가 하필이면 청나라 조개지 바로 옆이 일본 조개지였어요. 네. 그래서 붙어 있었네. 일본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든 거예요. 와서 먹어봐라 해. 비싼 요리니까.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느끼했던 거죠. 네. 너무 느끼하다 이거. 기름기가 좀. 네. 네.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이 느끼함을 상쇄시킬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일본인들이 먹는 그 짠지 네. 그걸 세트로 같이 내주자 하면서 일본 단무지가 그때부터 세트가 된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찰떡궁합이잖아요. 맞아요. 단무지 없이는 짜장면 먹을 수가 그러니까 먹을 없잖아요. 수가 없지. 네. 난 소고기 먹은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의절을 해버렸어요. 여기 역사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고민에 빠진 거죠. 이런 일본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음식이 고기처럼 안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영국의 커틀렛이라는 음식이었어요. 네. 어, 그 돈가스. 튀김 요리처럼. 그렇죠. 근데 이 커틀렛은 너무 얇아. 조금만 싸면 고기가 나와요. 맞아요. 아예 고기가 안 보이게 두껍게 빵가루로 묻혀가지고 완전 튀겨버리자. 아. 그래서 썰어 보니까 처음엔 빵이야. 썰다 보니까 고기가 좀 나오지만 요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가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뭐였을까? 네? 일본어로도 돼지는 돈이에요. 돈 커틀렛으로 하자. 돈 커틀렛요? 근데 커틀렛을 일본인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네. 돈 카르텔레트. 돈 카르텔레트. 까토레또. 돈 카토레토. 그러니까요. 까토레또. 까토레또, 가스레스. 다 가스레스가 까츠. 이 발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가스레스. 돈 가스레스. 돈 카스레스. 길다. 레스 떼버리자. 돈가스라는 음식이 그때 일본 메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요. 정부가 만든 메뉴예요. 일본 정부가 만든 거예요. 와, 국민한테 고기를 먹이려고 만든 메뉴였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게 너무 지금 궁금합니다. 원래 내가 알던 인도 요리가 아닌 그렇죠. 지금 일본식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카레가 왜? 일단 요것도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카레가 특정 음식은 아니에요. 응? 이거 만드는 방법이지. 네. 그러니까 마살라라고 하는 그 향신료 가지고 만든 음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커리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여기에 왜 있냐? 인도 요리. 왜 있어요, 진짜? 갑자기 인도에서. 1857년부터 인도는 영국의 공식적으로 식민지가 돼요. 어허. 네.
영국 식민지가 돼요. 네. 근데 당시 해군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번 출항을 하면은 음식이 썩잖아요. 네, 그렇죠.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 해군이 야, 이 썩은 음식 부패를 좀 약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인도 커리를 좀 섞어서 먹어보니까 네. 약간 부패를 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채소나 뭐 육류 이런 것들을. 아니 거기 향신료들이 또 살균 작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다음에 여러 나라를 카피를 했거든요. 네. 육군은 독일을 카피하고 해군은 영국 해군을 카피했어요. 영국 해군. 그래서 일본 측에서 영국 해군에 가보니까 이걸 비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육류나 그 생선. 채소류에. 네. 이거를 우리 일본 해군에 도입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네. 해서 갖고 와요. 근데 영국인들은 빵을 찍어 먹었잖아요. 네. 여긴 밥이잖아요. 그렇죠. 카레, 라이스잖아요. 네. 왜 그래? 여기 왜 들어갔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일본 해군이 이제 모집을 할 때 뭐라고 모집을 했냐면은 자, 젊은이들 지금 잡곡밥 먹기 질리시죠? 지금 우리 일본 해군에 입대하시면 쌀밥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가 들어있다. 역사가 들어있어. 야, 이게 혜택이었구나. 징집이었구나. 징집용. 그러니까 와요. 예. 쌀밥을 준다고 해서 와. 근데 뭐냐면 반찬을 안 먹어요. 쌀밥만 막 퍼먹기 시작한 거야. 그 일본 젊은이들이. 네. 아시겠지만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 걸리거든요. 각기병이 뭐예요? 진짜 옛날 얘기다. 비타민 부족. 비타민 부족을 몸병이-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그 해군 당국이 돈을 줬어요. 나가서 고기 같은 반찬 사 먹으라고. 네.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받은 돈 가지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다 송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밥만 쌀밥만 먹어. 아유 안 돼, 안 근데 돼. 뭐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 당국에서 안 되겠다. 잡곡밥을 다시 주자. 난리가 난 거야. 쌀밥 먹으러 왔는데 웬 현미밥이냐? 쌀밥 달라, 쌀밥 달라. 지금은 건강을 위해 먹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 인간들 지금 그 잡곡밥을 먹일 방법이 없냐? 그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영국 해군이 먹는 어허. 카레를 섞어버리면 어허. 이게 잡곡밥인지 뭔지 아. 모를 것이다. 아니, 뭘 다 덮네 보니까 안 보이게. 그리고 당시가 또 이 육식 금지령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얘네들한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잡곡밥에 카레 부어버리면 오. 이거다. 오. 와. 요시 이거 먹이자.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먹는 카레 라이스인데 아. 와. 지금 현재도 일본 해상 자위대는 금요일마다 카레를 먹어요. 뭐 전통이 있나 보죠. 우리 군이 이제 토요일마다 군대리아 먹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일본 해군들은 토요일에 카레를 급식으로 배급을 했어요. 배 위에서. 네. 네. 왜냐면 바다 위에 있다 보면 네. 요일 감각을 그렇죠. 상실해 버려요. 아, 요리로 알려주는. 그래서 토요일에 카레를 주면 오늘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이다. 아. 카레 냄새가 나면 오늘 토요일이다. 아.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지금은 금요일에 금요일에. 카레가 나요. 아. 아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네. 아. 그러니까요.